자, 그러면 거기 반가로 1번에 보면 물권이 나오죠.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 또는 법인단체가 물건을 갖다가 방해받지 않고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물권 그러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 물권은 원칙이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민법전에 물권편에 있는 물권은 어떤 게 있느냐? 이거 다 개념은 잡으셔야 돼요. 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점유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점유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본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본권. 자, 점유권입니다. 점유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잖아요. 점유가 뭐야? 라고 여쭤보면 가지고 있는 것 자체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기만 하면 무조건 점유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책상을 점유한다, 필기구를 점유한다, 교재 프린트를 점유한다, 가방을 점유한다. 이게 점유죠. 그래서 가지고 있다는 말을 따가 우리는 법에서 점유라는 말을 쓰고 이 점유는요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의 소지 상태를 권리로 보호하는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이냐 빌려서 쓴 사람이냐 따질 필요가 없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갖다가 무조건 보호한다 그랬어요. 왜? 법질서 유지 때문에. 힘이 약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힘이 강한 사람이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 가게 되면 힘이 약한 사람은요 하나도 못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불쌍해지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 자체를 갖다 무조건 보호하는 게 바로 점유권이에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으면 현재의 소지 상태를 갖다가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점유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점유하고 있는 원인을 갖다가 정당화시켜주는 원인 되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점유의 기본이 되는 권리다. 그래서 본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본권. 점유의 기본이 되는 권리였다. 우리가 기본이 되는 권리 그래서 본권 그래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갖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점유라는 말을 쓰죠.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때 점유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물어보죠. 너 가지고 있는데 왜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소유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월세 주고 빌려 쓰는 사람이야. 임차인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상속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딱 정당화시켜주는 원인 되는 권리를 뭐라 한다? 기본이 된다. 그래서 본권이라는 말을 쓰고 이걸 점유의 권원 그러는 거예요. 점유의 권원. 권리를 정당화시켜주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권,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이 본권은요. 소유권이 될 수가 있어요. 소유권. 너 그거 왜 갖고 있어? 내가 소유자야. 그러면 소유권이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거죠. 소유자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현존의 특정한 독립한 물건을 갖다가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현재 존재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데 이 소유권은요. 소유권 물건을 갖다가 소유하고 있으면 자기가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빌려주고 사용료 받아서 월세처럼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아예 팔아버리거나 담보 설정해서 처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유권은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 세 가지 권리의 기능을 전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물권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완전 물권이 되는 거예요. 완전 물권입니다. 근데요, 이 사용, 수익, 처분 가운데서 이 권리의 기능, 권능을 제한받는 게 있어요.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 사용, 수익, 처분 가운데서 일정 부분을 갖다가 사용하지 못하는 일정 부분을 제한받는 물권, 이 제한받는 물권을 갖다 우리는 말 그대로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물권. 이 제한물권이 있는데요. 이 제한물권은 다시 둘로 나눕니다.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이 있어요. 그러면 사용, 수익, 물권 그러면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요 두 글자를 떼버리는 거예요. 떼버려가지고 용익물권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용익물권. 그래서 사용, 수익을 했다가 글자가 이러니까 떼어버리고 용익물권이라고 하고 따라 사용, 수익은 할 수 있지만 뭘 못한다? 처분을 못한다. 이 처분을 했다가 못하는 게 바로 용익물권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처분을 못하는 물권이 바로 용익물권입니다. 왜? 사용 수익은 하지만 처분을 제한당하는 거죠. 처분을.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요. 팔아버린다 이런 게 아니고 경매를 신청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신청하지 못한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처분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요. 담보물권이 있어요. 담보물권. 이 담보물권은요.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니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게 바로 담보물권이에요. 그래서 담보물권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있는 거죠. 처분권한. 그래서 처분권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담보물권은
처분 권능이 있는 거예요. 사용 수익을 못하죠.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니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게 바로 담보물권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용익물권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못한다. 그러나 담보물권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용익물권은 경매 신청을 못하는 걸 원칙으로 하자면 담보물권은 처분할 수 있으니까 담보물권자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용익 물권은 다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가 있느냐? 지상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어요.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갖다가 우리는 용익 물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간단하게 이걸 하셔야 돼요. 앞글자만 따가지고 지지전 그러는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걸 또 우리는 앞글자만 따가지고 지지전, 김치전도 아니고 해물파전도 아니고 뭐예요? 지지전이에요. 그래서 용익물권은 빈대떡입니다. 그래서 용익물권은요 지지전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지상권하고 지역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땅 지자를 쓰기 때문에 타인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타인의 토지. 그래서 이건 내게 아니고 타인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타인 토지.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권리냐? 지상권을 갖다가 간단하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 갖고 있어요. 땅.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땅이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땅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땅을 빌려서 쓰는데 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토지가 없어서 타인 토지를 갖다가 빌려 쓰는 권리예요. 빌려 쓰는 거. 어떠한 목적으로 빌려 쓰느냐? 자, 을이 타인 소유 토지를 지상물건을 우리는 지상물이라고 해요. 지상물건을 갖다가 소유할 목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빌려 쓰는 권리. 이 빌려 쓰는 권리 따 우리는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가 없어서 갑이라고 하는 타인 소유 토지를 갖다가 지상 물건을 갖다가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 물건을 빌려 쓰는 게 아니에요. 그 토지에다가 무엇인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소유할 목적으로 땅을 빌려 쓰는 걸 갖다 우리는 지상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여기 지상물은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건물을 갖다가 지어서 소유할 목적으로 건물 소유할 목적, 비싼 나무를 갖다가 심어서 나무를 소유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교량과 같은 거, 다리죠? 교량, 다리와 같은 거, 도로와 같은 거, 터널과 같은 공작물을 설치해서 소유할 목적으로. 그러면 건물, 수목, 공작물, 이런 것들은요 땅에 붙어 있는 것들이죠. 지상에 붙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이건 존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수목, 공작물을 갖다가 소유할 목적으로 땅이 없는 사람이 타인 소유 토지를 빌려 쓰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지상권.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이 세부적인 물권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기 때문에요. 개념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또 우리 민법이 어려운 거죠. 이걸다가 우리는 지상권 설정자 그래요. 설정자. 자기 거니까 지상권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설정이란 말은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자기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빌려주는 사람을 갖다 우리는 지상권 설정자 그런 거예요. 설정자. 빌려 쓰는 사람을 갖다 우리는 지상권자 그런 거예요. 지상권자. 자, 그래서 토지를 갖고 있는 지상권 설정자가 토지가 없는 지상권자에게 지상 물건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를 빌려주고 빌려 쓰는 계약을 지상권이라고 한다. 됐어요? 그냥 토지 빌려 쓰는데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그 땅에다가 무엇인가 설치를 해가지고 소유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빌려 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소유할 목적으로 땅을 빌려 쓰는 거야. 그 지상에 있는 지표에 붙어 있는 건물, 수목, 공작물. 건물, 수목, 공작물이니까 농작물은 빠지잖아요. 그래서 건물, 수목,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 소유 토지를 빌려 쓰는 게 지상권. 지상권은 빌려준 사람이 지상권 설정자, 빌려 쓴 사람이 지상권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지역권은 뭐냐 이거죠. 지역권은요. 내 땅이 기능을 못하는 경우 타인 토지로부터 기능을 제공받는 게 이게 지역권이에요. 그래서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땅이 기능을 못해서 타인 소유 토지로부터 기능을 제공받는 경우,
갑이라고 하는 을이라고 하는 두 분이 아들 형제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땅을 하나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게 되면 공동소유, 공유라는 말을 쓰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2분의 1씩 공유가 되는 거, 공유. 근데요, 상속받은 건 좋은데 이 땅이 황무지예요. 물도 안 나오고 길도 없고 그냥 맹지로서 그냥 아무 쓸모없는 땅을 받은 거예요. 그냥 방치해놨어요. 방치해놨는데 소문이 돌았어요. 주변 토지가 개발이 된다고 해가지고 값어치가 올라갔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내려가 볼까? 내려가 보면 황무지가 좋은 땅으로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쓸모없는 땅입니까? 여전히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한 20여 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개발이 된다고 해가지고 내려가 봤더니 쓸모없는 땅. 내려왔으니까 주변 좀 둘러보자. 그랬더니 인접한 도지에 A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또 갖고 있는데요. 이 사람 토지는 공개된 도로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도로, 공로, 공개된 도로 인접해 있으니까 이 사람은 통행로 만들지 않고 자유롭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 A라고 하는 사람 요 토지에는요 저수지까지 이렇게 크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부탁을 하는 거죠. 사장님, 우리 땅이 쓸모가 없어요. 우리 땅이 쓸모가 없어서 우리가 경작을 하던 목축을 하던 공장을 가동을 하던 물이 필요하니까 물 좀 끌어다 쓰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게 청약을 하죠. 그러면 물 끌어다 쓰세요. 승낙을 해가지고 물 끌어옵니다. 요걸 용수지역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기능을 못하니까 타인 소유 토지로부터 기능을 제공받는 걸 뭐라고 한다? 이게 바로 지역권이에요. 땅을 위해서 땅의 기능을 제공받는 거죠. 그래서 땅을 위해서 땅의 기능을 제공받는 거, 물 끌어오는 거, 용수지역권, 용수지역권. 그 다음에요. 여기 또 나가면 어떻게 해요? 통로 개설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통로가 없는 맹지니까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 죄송한데 우리가 여기서 생산을 했으니까 나갈 수 있도록 길 좀 뚫으면 안 될까요? 길 뚫어 해가지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했다 통해가지고 통로 만드는 거. 이걸 통행지역권 그러는 거예요. 통행지역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쓸모없는 땅이 존재했을 때 다른 토지로부터 그 기능을 제공받는 권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역권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위해서 토지의 기능을 제공받는 거죠. 토지를 위해서 토지의 기능을 제공받는 거. 그러면 요 내 땅을 뭐라고 하냐? 자기 소유 토지를 했다 우리는 요역지라고 해요. 요게 자기 땅이에요. 요게 자기 땅이고 요걸 요역지라고 합니다. 요역지. 이게 공부하시다가 보면 이제 되돌아가셨을 때 요역지인지 승역지인지 막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것도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역할 제공을 필요로 하는 땅. 필요로 하는 땅. 그 다음에요, 타인 소유 토지. 요 타인 소유 토지, 남의 땅을 갖다 우리는 요걸 갖다 우리는 승역지라고 합니다. 승역지는 뭐예요? 역할을 이어주는 땅. 역할 제공을 이어주는 땅이에요. 역할을 제공하는 거죠. 제공하는 거. 그럼 이때 내가 이쪽으로부터 물 끌어옵니다. 여기다가 길 내놨습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이게 등기가 돼야 되는데요. 등기는 어디다 가느냐? 승역지에다 가는 거죠. 왜? 여기다가 물 끌어온 시설 해놨고 여기다가 통로 개설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역권 등기는 내 땅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타인 소유 토지에다가 등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민법 총칙 푸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그래서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내 땅 요역지를 위해 가지고 타인 소유 토지로부터 기능을 이어받는다. 그래서 타인 소유 토지를 승역지, 내 땅을 요역지,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를 위해서 토지의 기능을 제공받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세권입니다. 이 전세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었죠. 그 전세 아닙니다. 그 전세가 아니에요. 물권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은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 전세권은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외국에는 전혀 없어요. 외국에는 전부 다 임대차 월세 계약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전에 전세권을 갖다 설정을 했다면 전세금을 받죠. 전세금을 갖다가 목돈을 갖다 받으니까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월세보다 이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일정 금액이죠. 목돈을 받아가지고 2, 3년 동안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월세보다 많이 나오니까 목돈 받는 걸 선호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은행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 주로 뭘 갖다 받아요? 월세를 받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은요, 요거는 예외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권능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고, 용익권능의 성질도 있고, 이건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사용 수익만 할 수 있고 경매 신청은 못 하는데요. 이 전세권은요, 빌려 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빼주지 않으면 경매해가지고 자기 돈 빼갈 수 있는 권리예요. 경매해가지고. 자, 그래서 전세권은
사용 수익할 수도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집주인 건물주가 돈 빼주지 않으면 또는 토지 빌려준 사람이 돈 빼주지 않으면 그 물건 자체를 갖다 경매 신청해서 자기 돈 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주라든가 토지 소유자가 이거 잘 해줘요, 안 해줘요? 잘 안 해주죠. 그래서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채권적 전세가 되죠. 자, 설명드릴게요. 물권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요건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써야 돼요. 계약서 쓸 것. 요걸 합의라고 해요. 그래서 계약서 전세권 설정 합의를 했다 해서 계약서 작성을 하고 근데 반드시 전세금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전세금을 갖다가 반드시 지급해서 전세금 일정한 금액을 갖다 지급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 물권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이 되는 거예요. 등기가 없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세라는 말을 씁니다.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집은 지방에 있는데요.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사업차 전세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전세는 물권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이 아니고 채권적 전세가 되는 거예요. 등기가 있으면 물권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이고 등기가 없으면 채권적 전세.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보통 전세 물건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그게 바로 채권적 전세예요. 등기를 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경매당할 수 있으니까 집주인이 안 해줘요. 그러니까 등기가 없는 걸 갖다가 선언을 하죠. 왜? 경매 못하도록. 그래서 등기가 있으면 전세권이고 등기가 없으면 물권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이 아니고 채권적 전세에 불과한 거예요. 채권적 전세. 매달 달세를 준다, 월세를 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임대차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임대차.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를 갖다 작성을 하고 전세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등기 갖춰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전세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요. 이거는 토지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도 전세권의 목적이 되고 건물도 전세권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 갖고 있습니다. 자기 토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건물 갖고 있는데요. 이 토지 건물 갖고 있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세권 설정해 줬어요. 전세권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따 쓰고 그 다음에 전세금 3억 원을 따 지급하고 그 다음에 등기 갖춰서 이렇다가 3년 동안 이렇게 빌려주기로 했어요. 전세권은 최장기간 10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자유롭게 갱신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10년 한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이렇게 등기 갖추고 3억 이렇게 받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약정을 한 거예요. 3년 약정이 되는데 당사자가요. 합의로서 더 이상 더 빌려서 갱신하지 않겠다.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3년 딱 만료가 되는 겁니다. 3년 만료가 됐는데 이때 빌려 쓰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전세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세권자. 자기 걸 가지고 빌려준 사람은 전세권 만들어줬으니까 똑같이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해가지고 건물주가 빌려준 거예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되면 빌려 쓰는 전세권자는요. 자기가 빌려 쓰는 건물을 원상 회복을 하고 원상태로 되돌리고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딱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건물 깨끗하게 치웠으니까 건물 받으세요. 그리고 전세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다 갖고 왔어요.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3억 원을 빼줘야 돼요. 3억 원을. 요 전세금 반환은 동시행 관계가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제공을 했는데 전세금 못 빼준다 그러면 득달같이 법원에 가가지고 경매 신청해버리면 됩니다. 경매 신청해가지고 자기가 받을 돈 3억 원을 갖다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자, 그래서 건물주는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등기 안 해주죠? 안 해주면 채권적 전세. 그래서 일반 전세는 그래서 경매를 못하는 거예요. 왜?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이 있어요. 담보물권. 담보물권은요. 이거는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갖다 받지 못하니까 경매를 신청해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질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권.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자, 유치권은요. 말 그대로 유치하는 거죠. 유치는 뭐예요? 보관하는 거예요. 보관하는 거. 내가 너한테 돈 받을 게 있어. 돈 받을 게 있으니까 그 물건 못 내줘. 못 내줘. 물건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갖다가 보관하는 장소 있죠. 유치장. 그죠? 유치란 말은 보관하는 거예요. 보관하는 거. 그래서 물건을 갖다가 못 내줘.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이 유치권은요. 타인의 물건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데 타인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타인의 동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집 수리해 줬는데 수리비 안 주더라. 그러면 그 돈 받을 때까지 집에 누워버리면 돼요.
근데 공사를 해가지고 집 지어줬는데 공사대금을 안 준다 그러면 거기다가 A4 용지에다가 유치권 행사장 붙여버리면 아무도 손 못 댑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갖다가 유치권 행사할 수도 있고, 동산, 시계 수리했다, 그 다음에 세탁을 했다, 수리비 안 준다, 세탁비 안 준다, 그러면 전부 다 인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인의 유가증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도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기 전까지는 그 당의 물건을 갖다가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 우리는 유치권이라고 한다. 유치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이 저당권, 질권은요, 금전 소비 대차 계약 관계가 있어요. 받을 돈. 그래서 물품을 갖다가 외상으로 공급을 했다. 그 다음에 돈을 갖다가 빌려줬다. 그러면 이때는 담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권리 가운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이라고 한 요 두 개의 권리만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 말고는 전부 다 권리질권으로 가는 거예요. 권리질권. 그래서 저당권은 부동산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토지 담보할 테니까 돈 빌려주세요. 건물 담보 제공할 테니까 돈 빌려주세요. 요 저당권이죠. 예외적으로 권리 가운데서는 지상권하고 전세권 두 개만, 지상권하고 전세권 두 개만. 그 다음에 질권이에요. 질권도 돈 빌려 쓰는 거, 돈 빌려 쓰는 거. 근데요, 이 질권은 돈을 빌렸을 때 무엇을 담보로 제공하느냐? 동산입니다. 동산. 그래서 동산은 부동산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에게 객체가 될 수 없는 게 원칙이고, 동산은 질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전당포 사장님 찾아가는 경우, 사장님,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런데 10만 원만 빌려줘요. 담보는 뭔데? 카메라 장비. 카메라 여기 세트 몇 개 놓을게요. 그래서 동산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해서 돈 빌리는 게 동산 질권이고요. 그 다음에요, 지상권하고 전세권 말고 기타 재산권 요 두 개 말고 특허권을 갖다가 맡겨놓을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이게 권리질권이에요. 그 다음에 정기예금 채권 갖고 있는데 내가 정기예금을 1년 있다 찾아. 그러니까 그걸 담보로 제공할 테니까 돈 좀 빌려줘. 이게 바로 권리질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또는 기타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담보물권도 우리가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법전에 있는 물권은 모두 8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용익물권은 빈대떡이니까 지지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요, 유치권, 저당권, 질권 해가지고 유저질입니다. 유저질. 넌 나쁜 놈이야 그러는 거예요. 채권자가 돈 받을 게 있는데 채무자가 돈 갖고 오지 않으면 채권자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나쁜 놈아 그러죠. 유저질입니다. 그래서 법 조문 형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기억하기 좋게. 그래서 유저질 그러면 돼요. 자, 법전에 있는 물권법에 있는 물권은 우리 국가가 정해놓은 것이 이렇게 8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은 현재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는 점유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방해하지 마. 이게 점유권이에요. 점유권은요, 갖게 된 원인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유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똑같이 보호를 받는데, 이 가지게 된 원인을 갖다가 정당화 시켜주는 것 갖다가 기본되는 권리 본권이라고 하고, 본권은 소유권이 될 수가 있고 제한물권이 될 수 있어요. 너 왜 가지고 있어? 소유자야.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는 용익권자로서 빌려 쓸 수 있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지역권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나는 받을 돈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소유권도 본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왜요? 소유권도 본권이니까. 본권이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점유권, 소유권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지지전, 유저질 이렇게 하시면 돼요.